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주주님들. 이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현재 중요한 핵심 파이프라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 A1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해 이슈가 많은 만큼 이 모멘텀 가능성을 우리가 좀 주목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주가 시나리오와 앞으로 이 주가의 이 모멘텀은 어떻게 될지, 또 상승과 하락의 요소는 어떤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 현재 이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핵심 파이프라인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IPO 당시 전 임상 단계에서 완료를 했고, 그리고 현재 임상 1상을 준비 중인 약물도 있고, 임상 1상을 완료하고 2상을 진입하는 약물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 모멘텀이 좀 오래 집중적으로 이 포텐셜이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CD401 그리고 IL-1팟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이 빅파마 기업들이 이 라이선스 아웃이나 임상 성공과 같은 이런 긍정적인 이벤트를 우리가 주가 상승에 있어서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APB, 이 A1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CD401 이게 어떤 거지라고 좀 궁금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제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CD40L 같은 경우 CD40 리간드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 CD4 플러스와 그리고 T세포의 이 세포막에 발현되는 이 막행단 단백질로서 이 종양계사인과 초가에 속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항원 이 제시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이 CD40 분자와 결합을 하는데요. 이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서, 이제 B세포와 이 T세포가 같이 이렇게 결합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결합을 하고 면역 반응의 증폭과 그리고 항원이라는 이 나쁜 단백질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이 항원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항원을 무찌르는 게 바로 이 항체예요. 이렇게 결합을 하고 몸에서 면역력을 만들어내면서 이 항체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죠? 좀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이 추가적으로 이 APB A1은 21년 10월 당시 약 5,850억의 규모로 이 덴마크 제약사 이제 룬드백의 이제 기술 이전 체결을 했는데요. 11월에 작년 11월에 지난 8월 임상 1상 투여를 마친 이 APB A1을 현재 여기서 좀 개발 우선순위를 바로 이 갑상선 암병증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갑상선 암병증 같은 경우 올해 3분기 이상을 진입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25년 임상 3을 3상 진입 후에 2030년에는 이 상용화를 목표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올해 임상 이상을 진입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내년까지 기대해봐도 좋고, 그리고 내년에는 임상 3상에 진입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내년까지 이 재료가 끌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개발 우선순위는 이제 다발성경 화증 치료제가 있는데, 오늘 먼저 이 갑상선 암병증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이 갑상선 암병증은 이 갑상선에 이상이 있을 때 동반될 수 있는 이 안구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을 움직이는 근육과 그리고 눈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에 이렇게 염증이 생겨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굉장히 부풀러 오르신 거 볼 수가 있겠죠. 좀 약간 혐오스러운데 제가 좀만 지울게요. 이렇게 눈꺼풀 조직에도 염증이 발생해서 눈꺼풀이 붓고 충혈이 생기는데요. 이후에 이 눈꺼풀의 조직의 섬유화와 신경 자극으로 인해서 이렇게 눈을, 약간 내 눈이 약간 재구현을 못한다, 약간 좀 재기능을 못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뚜렷한 시장에 있어서 좀 치료제가 없어요. 현재 이 시장 치료제는 아예 없고, 이 치료제가 아예 없고, 미국에서 이제 호라이즌의 이 테페자가 유일한 치료제인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부작용이 이제 청력 상실인데요.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다 보면 이 청력이 상실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작용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 에이프릴 바이오가 어떻게 선점하는지, 이 기술을 어떻게 내비는지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2년 시장 규모는 약 2조 7천억이었는데,
굉장히 작은 규모도 아니죠. 그리고 약시장도 없는데 여기서 또 독점을 하게 될 시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성장성을 우리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2028년 예상 시장 규모는 약 7조 5천억 규모이며 굉장히 큰 규모인데 보시는 것처럼 22년, 2028년까지 연평균 8.2%로 성장할 전망 중에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장 규모도 작지 않은 규모인 만큼 또 독점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인 만큼 우리가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이 지속적인 이 모멘텀을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발성경 화증 치료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 네, 주로 젊은 연령층에게 이제 많이 발생하는 이제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이 환자의 면역 체계가 건강한 이 세포와 조직을 공격하는 다가 면역 질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명확한 원인이 좀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이 질병 같은 경우 재발과 완화가 반복되는 굉장히 까다로운 질환이라고 해요. 우리가 몸이 다 나은 것 같아도 뭐 감기처럼 다시 이렇게 재발은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감기 다 나았어도 가끔씩 좀 열이 나거나 코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런 좀 후유증까지 있다라고 굉장히 까다로운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초기 재발 후에는 이제 장애 없이 증상이 호전되지만 재발이 반복되고 완전히 호전되지가 않는다면 심지어 장애가 남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관리가 필수적인 질환인데 2028년 예상 시장 또한 이제 30조 원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받을 수는 있지만 현재 이 시장에서는 이 갑상선 암병증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이 크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보신다면 현재 이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2022년 7월 29일 날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아직 1년도 안 돼. 죄송합니다. 이제 말이 헛나왔는데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지속적인 이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A1과 그리고 R3에 대한 임상, 삼상 기대감,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올랐고 삼상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임상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 이 A1에 대해서 또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파이프라인 가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목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좋은 모습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병동성이 굉장히 크고 또 우리가 차트를 가까이서 봤을 때 이 최근에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좀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위에 상당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고 또 아래에도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만큼 주가가 어느 정도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하면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구름대 뚫고 좀 큰 힘을 보여줬지만 이렇게 윗꼬리 소폭 남기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는데 오늘 이 구름대 지지대를 꿇고 이끌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우상향적인 이런 모습이 좀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 해볼 수가 있고 이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과거의 주가 모습을 봤을 때 자, 차트를 좀 크게 보여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좋은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21선 이탈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 이 장기 이평선에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더 우상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또 보시는 것처럼 21선 지지를 받고 올라갔지만 이탈하게 될 경우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하락폭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이평선 서서히 수렴하면서 이 구간에서 좀 지지를 좋은 모습을 나타내 주다가 만약에 21선 이탈하게 될 경우 또 장기 이평선에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에이프릴 바이오는 올해 모멘텀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R3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 여기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집중 있게 봐야 되는 이런 바이오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소중하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